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벌써 5월 달이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거의 2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분석하다가 시간이 돼서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될까? 제가 그렇게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람들 많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좀 부자가 될까? 부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작은 부자, 큰 부자, 그냥 부자, 이렇게 있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그 정의가 있잖아요. 남이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자의 정의는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땐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즉 돈으로부터 내가 독립을 얻었는가요?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뭐 돈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뭐 돈을 빌린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뭐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원치 않는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남을 극도로 이렇게 신경을 쓴다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거에, 모든 거로부터 독립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대인관계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 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고, 뭐 동생이겠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뭐 이렇게 또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양해요, 엄청나게. 직업군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고, 뭐 사업가도 있고, 사업가에 동시에 뭐 건물도 가지고 있고, 빌딩이겠죠. 꼬마 빌딩이라든지 서울에 또는 뭐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주식 투자라든지, 특히 그렇게 큰 부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순자산으로 보면 한 200억, 300억,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꼭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굳이 액수로 따지자면은 저는 30억은 최소 마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30억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서 주식 투자로나 뭐 어떤 그 배당으로만 좀 생활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30억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0억에서 배당, 나중에 노후 때는 내가 뭐 극단적으로 배당주를 하겠다 그러면 배당 5% 수익을 잡으면 뭐 이것저것 뭐 소득세 뭐 빼고 뭐 이것 하면 어 거의 한 1억에서 1억 초반 정도 이렇게 남거든요. 1억에서 뭐 1억 초반 개개인마다 뭐 다 다르겠죠. 그거는요. 음, 이제 굳이 그거를 이제 보자면은 그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정의는 그것보다 더 적어가지고 뭐 내가 시골에서 어디 저기 살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살면 뭐 30억까지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뭐 해외여행 뭐 아무리 못해도 동남아에 뭐 한두 번 정도 다니고 또 이렇게 뭐 병원비라든지 기본적인 생활비라든지 문화적인 이런 생활을 즐겼을 경우에는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들의 각각의 그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크기 저마다의 그 다들 성공은 했죠. 성공했고 이제 성공의 크기가 다를 뿐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지 않아요. 그렇게 막 놀진 않고 뭐 매일 뭐 골프를 칠 수도 없고 그거 해봐야 한 2, 3년이거든요. 뭐 정말 그 오래 못합니다. 미슐랭 뭐 3스타 맛집 찾으러 가는 것도 뭐 몇 번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사실 하지를 못하거든요. 5성급 호텔 뭐 조찬 모임이라든지 뭐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물려가지고 입안에 물려서 뭐 뷔페 오마카세 얘기만 들어도 미슐랭 3스타 얘기만 들어도 완전히 뭐 된장찌개 찾으러 다니고 김치찌개 찾으러 다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자일수록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독서입니다. 독서. 내가 월급 200만 원이어도 최저 시급 받더라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독서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제가 따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맞고 누군가에게 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확률로 좋다고 하는 책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좋을 듯 싶고, 일단 뇌 근육을 빨리 깨우치고 예, 성장을 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하루에 직장인들, 뭐 내가 일용직도 좋고요, 아르바이트생도 좋고요, 심지어 대학생도 좋습니다.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꾸준히 주식을 저는 사 모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독서량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독서와 운동을 동시에 병행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자면은 뭐가 먼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독서부터 하시는 게 그게 더 빠를 듯 싶어요. 차라리 그게 이제 방향성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운동에 이런 어떤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독서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독서는요. 네, 아셨죠? 네.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책을 이게 짚고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읽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책을 잡고 넘기는 거. 우리가 운동 갈 때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운동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저도 살이 빠졌다가 또 많이 쪘다가 또 빠졌다가 또 쪘다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좀 이렇게 쪄 있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5월달이 흘러가고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들 자산도 빠르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